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었죠. 오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정강정책 연설에 나섰는데요. 일단 코로나19 지원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은 1차적으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가장 적은 나라였고 그나마 내놓은 대책조차도 직접 지원보다는 대출 확대였습니다. 결국은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부채의 증가와 희생으로 떠넘긴 것입니다. 최소한 이번만큼은 강화된 방역 지침 준수가 이익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큼 전폭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부분 보상이 아닌 완전 보상, 금융 지원보다는 재정 지원, 사후 지원이 아닌 사전 지원을 기본 원칙으로 해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썼죠. 전 세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과 보상을 한 이유가 국가가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정반대였습니다. 코로나19 지원책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세계 다른 나라들과 정반대로 해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낸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책 이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마도 문재인 정부와 가장 차별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께서도 하실 텐데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사라져버리고 분노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에게 아무리 영끌을 해도 평생 집을 구할 수 없다는 허탈감, 좌절감을 안겨주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만큼 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민주당은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공급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집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금융제도, 조세제도, 그리고 거래제도 개혁에 힘을 쏟겠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과 시장을 존중해서 바로바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부단장,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 SBS 윤춘호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한민수 부단장님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그대로 다 안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를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당선이 되고 집권을 하면 민주정부의 사기가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이 차별화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정치에서의 차별화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뭐 김영삼 대통령 때 이회창 후보가 뭐 인형을 불태우거나 하면서 완전한 정치적으로도 노선을 달리하는 거죠. 뭐 이른바 집밤다는 표현할까요? 이런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스탠스나 입장은 정책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뭐 차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이 바뀌는데 윤석열 후보가 되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피고
그 펴는 데 있어서는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도 갖다 쓰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래서 본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실망을 드린 부분이 사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는 모두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후보가 다시 한번 사과를 하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그 기조에는 일단 현 정부에서 정책에 있어서 물론 뭐 공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부동산이나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그다음에 잘된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이른바 이재명 후보는 청출너람 정부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 주영진 앵커랑 이 대담할 때도 네.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잘못된 부분은 반성해서 고쳐나가고 잘된 부분은 개선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동안 대선 전국에서 윤춘호 의원 예. 많은 문제들을 놓고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맞붙고 있긴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번 대선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핵심 변수는 다름 아닌 부동산 문제다. 아마 여기에 이재명 후보도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다음에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집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집값이 오른 사람도 고민이고 집을 사지 못하는 사람은 더 말할 네.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돈을 벌어도 평생 내 집 마련하기 어렵게 된 것이 현실인 청년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의 핵심적인 어떤 정책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차별화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정책을 순발력 있게 바꿔나가는 것은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부동산 문제라는 게 아무리 지혜를 동원해도 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원칙에 대한 확인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꼭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저는 윤석열 후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문재인 정부라고 해서 집값을 올리려고 그랬겠습니까? 이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한 번 더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놓은 정책이었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시장 논리만으로도 어렵고 그다음에 정부의 의지만으로 잘 안 된다고 하는 점 이 부분을 좀 먼저 인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소 아쉬운 것은 이재명 후보가 내세우는 저러한 정책들이 다소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어떤 일관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면 불안함이 좀 덜한데 사실은 당 후보가 된 이후에 지금 조금씩 달라진 정책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일관성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자세한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할 테니까요. 한민수 부단장님, 윤춘호 의원 말씀 듣고 아마 또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네. 자세히 저희가 정책의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철 교수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말이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겠죠. 야당 후보니까. 여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문재인 정부 많은 부분에서 잘해왔지만 부동산 정책만큼은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 인식에 공유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잘못한 건 그럼 뭐냐? 뭐 모두가 알지 않습니까?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 금융, 조세, 거래제도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닙니까? 못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실망한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 실패입니다. 현장을 외면한 낡은 이념과 허상에 사로잡힌 엉터리 정책이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앗아갔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은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른바 정책 토론이 될 것 같은데요. 장성철 교수님, 두 유력 후보가 모두 부동산 정책,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그 지점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반문재인 부동산 정책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군데군데 좀 세제라든지 아니면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별화를 좀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유세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며칠 전에는 이런 개념을 꺼냈어요.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용어의 차별성부터 지금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게 상당히 좀 자극적이에요. 뭐냐면 실패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좀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27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거는 정책적인 차별화를 떠나서 어떤 가치관과 철학의 차별화까지도 시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오늘도 부동산 정책을 SNS를 통해서 직접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주로 돼 있는지 이른바 무한책임 부동산 이런 제목으로 연달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일시적인 2주택자 구제가 필요하다. 상속받은 다주택자 일정 기간 1주택자로 인정해야 한다. 투기 목적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1주택 장기 보유 저소득층 노인 가구 종합부동산세 납부 연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있죠. 이게 오늘 내놓은 겁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를 경감해야 한다. 취득세 최고 구간 기준을 상향해서 이 취득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 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생각은 분명히 뭐 거래세, 보유세가 다 있습니다만 뭐 장기적으로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 이게 문재인 정부도 기존은 그거였는데 거기에는 함께하면서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뭐 양도소득세 중과를 뭐 1년 정도 유예하자. 단계적인 식으로 유예. 종합부동산세도 일단 좀 완화하자. 예, 맞습니다. 뭐 이런 문제들을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결이 다른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시종일관 그랬습니까? 아니면 대선 국면 들어와서 보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이거 정말 심각하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제 경선 때부터 합류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모셨기 때문에 저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고 알고 있고요. 일단 이렇게 우선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얘기를 나누더라도 정책에 과연 우리 정부 정책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이 정책을 집행하거나 결정하는 분들의 가치나 노선 아니면 뭐 원칙 이거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목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전보다는 나게 하기 위해서 펴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통령도 우리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큰 일꾼 아니겠습니까? 모든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정책을 분명히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시적인 2주택자 구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어떠한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적든 많든 간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거나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정치인이나 정책 집행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연하게 또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본인의 가치나 신념을 하라고 그 권한을 국민이 준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상가들이 하는 거죠. 뭐 시민운동가나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은 정책이 추진하다가 잘못된 게 있으면 또 수정도 하는 거고 좀 더 나은 쪽으로 고쳐나가는 거고 실용적으로.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계속 걸어왔고 여기에 맞춰서도 지금 이런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뭐 말이 바뀐 거 아니냐 오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천천히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많은 이야기를 꺼냈었죠. 그런데 기존에 얘기했던 제도, 가령 국토보유세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중과도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필요하다. 왜?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와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1년만 딱 유예시키고 1년 뒤에는 다시 중과하는데 찬성한다는 것이냐라고 이재명 후보가 나왔을 때 제가 직접 질문을 했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답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양도세 중과 제도는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를 중과하는 진짜 이유는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시장에다가 팔아라. 매물로 내놔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예.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됐는데 압박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자, 한시적으로. 1년간만. 그것도 6개월 안에는 100% 감해주고 9개월 안에는 2분의 1만, 12개월에는 4분의 1만 해주고 예. 1년이 지나 내년 말부터는 철저하게 중과하자 이런 입장이고요. 말 그대로 한시위에다 한시위에. 1년만. 그것도 단계적으로. 예. 바로 이재명 후보의 저 답변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윤춘호 의원.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자기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뭐 완화하겠다, 철회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로 안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1년만 유예하고 하겠다는 것이냐 했을 때 이재명 후보는 1년만 유예하고 양도세 중과하는데 자기는 찬성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힌 거예요. 근데 저런 부분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지요. 자신의 어떤 정책 어떤 변환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교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당 후보까지 됐을 텐데 저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칫 국민들 현혹하는 말로 들리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국토보유세라고 하는 표현을 토지이익 배당금이라고 하는 말로 바꿨잖아요. 세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금은 누구나 다 싫어하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가 사람들이 싫어하겠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말을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달리합니다. 배당금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세금이라는 건 걷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것도 이제 달리 표현하는 능력이 있는데 저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의 말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란한 말장난 같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어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듣다 보면 맞는 말이네 싶은 부분도 있다가 또 어떤 부분은 아니 왜 저렇게 말이 좀 저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거야? 저게 아주 미묘한 변화야? 아니면 근본적인 변화야?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조를 보면은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야 한다. 그래서 처음 자기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좀 집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집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가령 거래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세금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장성철 교수님 말씀하시면은 한민수 부단장 꼭 또 추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은데 토지이익 배당금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 토지이익 배당금제는 조금 또 결이 다른 정책이다. 이쪽 세제를 완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현재 이재명 후보의 구상과 토지이익 배당금제는 사실상 국토보유세의 다른 말 아니냐. 국토보유세라는 말이 어떤 세금을 증액하겠다는 의미로 다가오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 표현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이익 배당금제는 어떤 거냐면 땅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배당금입니까? 그거야말로 보유세죠. 보유세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과 저항이 심하니까 말을 바꾼 것이다.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와 방향과 실행 수단이 지금 달라요. 예를 들면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거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요, 이거는 좀 1년 정도 유예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일단 대선을 치르고 보자. 부동산 민시 때문에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에게 표를 좀 얻어보자라는 국민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무한책임 부동산 정책 공약 쭉 나열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시려면 먼저 반성부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셨던 얘기들이 다 야당에서 진작에 다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원칙과 생각과 판단과 정책을 바꾼다면 내가 왜 바꾸게 됐느냐라는 거를 절실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유연성이죠. 이거는 실용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령 이런 거죠. 조금 전에 장 교수님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대목은 세제를 완화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른바 뭐 보수 정당에서도 할 수 있는 이야기, 같이 궤를 같이 하는 공약을 하고 있는 건데 토지이익 배당금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이건 또 다른 결. 이른바 아깝게 오른쪽 깜빡이라고 한다면 토지이익 배당금제는 왼쪽 깜빡이. 그러면 우와 좌의 공약이 동시에 과연 시행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앵커의 의문이야 뭐 네.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같이 있는 패널들 저런 공격을 또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후보 입장에서 참 답답하겠다. 저는 뭐 이게 공보 부단장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데 후보 입장에 답답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말 바꾸기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국토보유세라는 거는 일단 그 밑에 추진하는 그 정책본부 단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토지 이익 배당금으로 말이 바뀐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후보가 설명한 거는 이 세금이 기본소득에 재원이 될 거다. 이런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중에 용어가 이제 토지이익 배당금이 들어 있었죠, 그 안에.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세금이 느는 거냐 이거 하니까 그렇지 않다 하면서 이제 우리 부동산 특위가 어제 발족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런 설명을 했어요. 토지이익 배당금이라는 얘기 했는데 이거는 왜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부터 세금을 걷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 단위에서 논의해가지고 낸 자료를 보니까 실제로 토지로부터 불로소득을 가진 이 세금을 거두면은 전 국민의 한 90% 이상은 기본소득으로 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배당금이라는 토지이익 용어 배당금을 자체가 맞습니다. 90%는 안 내고 아, 오히려 그렇죠. 10%가 내는 배당금으로 기본소득으로 10%가 돌려받을 안 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의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를 마치 모든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 다른 얘기고요. 양도세 중과 부분은 그래서 이제 그 정부나 청와대에서도 좀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죠. 그 반대를 하고 나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 설득이 먹혔으면 좋고 설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된다. 지금의 기조 때문에 그런다 하면은 내가 이걸 공약으로 걸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뭐 표를 당장 얻기 위해서 그거 아닙니다. 공약을 걸어서 집권하면 실행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전에 나온 대로 이 무한책임 부동산 발표하기 전에 좀 전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사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가 큰 절도 하셨고요. 예, 그래서 사과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못마땅하십니까? 그건 아니 아니죠. 못마땅한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제가 여러 번 이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는 참 사과를 자주 하고 많이 하고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과를 안 하려고 하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부분이나 국민들이 실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갖는 거는 그거를 뭐라고 할 국민들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일단 국민들이 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조사랄지 이런 데에 많이 투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저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은 반성과 이런 쇄신의 기조로 가고 있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세제 완화와 네. 토지이익 배당금제가 병행해서 추진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예. 거거든요. 아, 그래.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건 분명히 불로소득에 대한 토지에 대한 세를 받아가지고 이걸 기본소득으로 쓰는 토지이익 배당금이라는 이 제도고요. 지금 나오는 대로 이 어찌 보면은 원포인트 정책이라고 할까요? 양도세 중과 유예. 양도세 중과 유예 정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후보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 제도는 저도 뭐 국회 공보 쓰고 있을 때 이 법안이 통과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과를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유예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내놓지를 않고 보니까 증여한 비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분들이 1년만 버텨보자. 정부가 바뀌면 그러니까 그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고지서가 날라오기 예. 시작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세금도 너무 과하고 이제 팔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주변에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이 제도 자체의 골간을 흔든다는 게 아니고 양도세 이 제도, 이 양도세 중과의 기본 목표는 이 다주택자로부터 세금을 더 받아내겠다. 뭐 세수를 충당해서 그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놔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일시적 단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하고 부동산 정책만큼은 확연하게 차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은요, 나눠주는 거고 세금은 걷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토지 배당금제는 일단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배당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이거는 단어 선택부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원칙은 뭐냐면 부동산 불로소득을 혁파하고 환원하겠다, 환수하겠다 이거였거든요. 이거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앵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면은요, 갈 수는 있지만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정책을 본인의 생각과 판단, 표를 얻기 위해서 바꾼다라는 것이 실용이 아니라 국민을 속이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부동산 공약, 정책 저희가 여러 분께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추가로 계속 나올 텐데 말이죠. 저 잠깐 잠시 뒤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예,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짧게 하시죠. 예, 그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불로소득이랄지 이른바 부동산 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해서 그 여당에서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의지가 반영된 법안들이 통과가 됐고요. 지금 이 제도나 이 좋은 정책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게 박정희 정책이 되든 김대중 정책이 되든 국민 삶을 낫게 하겠다면 모든 정책을 나는 실용적으로 채택에 쓰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수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장 교수님 같은 분도 좌우 깜빡이로만 자꾸 보면 안 됩니다. 왜 이거를 좌로 보고 우로 보고 이거 아니면 이거냐. 이 선악의 문제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은.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도 어쨌든 철학과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이재명 후보 측도 당연히 갖고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좌와 우 양쪽의 정책을 모두 다 이재명 후보는 두루 그것이 국민 삶의 보탬이 된다면 다 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한민수 부단장이 말씀해 주셨고요. 잠시만요. 자, 그러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을 국민에게 내놓고 있는지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26번의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 구입자는 취득세를 아예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 전화기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공시가격 2020년 지난해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안 추진하겠다. 양도세 개편하고 취득세 부담 인하하겠다.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한 TF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춘호 의원. 예. 기본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세제를 뭐 이재명 후보보다 더 화끈하게 확 완화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저거 말 들을 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말해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네. 저거 하면은 누가 이득을 볼까요?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는 거죠. 재산세 통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다음에 양도세 2년 동안 확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이재명 전반 후보보다 1년 더 그렇습니다. 중과 그렇게 유예하는 하면 거네요.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집이 한 30억 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사실은 그러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개가 부동산 투기꾼들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부당한 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고 그래서 중과세 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안정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 물론 그런 정책 효과는 예.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세금을 낮춰주면 세금 제도를 풀어주면 누가 이득을 볼까?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이득을 본다 봅니다. 저 정책으로 이득 볼 수 있는 일반 서민들은 저는 거의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부동산 세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자신들의 어떤 지지 기반이 되는 사람들을 특정해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계층적인 이익을 담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 집의 가격이 뭐 20억, 30억이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과연 또 부자라고 봐야 되느냐, 투기꾼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지금 윤춘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정책은 이래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은 또 이래서 비판받을 지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 화끈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저거 다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렇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 과반 의석은 민주당이 갖고 있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또 유념해서 봐야 되는 근데 대목이에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거의 윤석열 후보의 발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두 후보 모두 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모든 부동산 세제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한번 손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누가 때문에 대통령이 되든 부동산 세금은 조금 떨어지겠다. 정리될 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은 뭐냐면 다주택자, 투기 세력 이 사람들을 과도하게 규제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 채, 세 채의 집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다. 결국에는 세금이 올라가면 임대인들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임차인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은 다주택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손봐야 한다. 세입자를 그것이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대략 250만 가구 공급을 확대를 통해서 좀 부동산 가격을 낮추겠다는 목표 같은데 어쨌든 부동산 세제를 재검토하는 것은 여당이 아니죠. 민주당의 어쨌든 여러 가지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큰 난제다라고 말씀드려요. 250만 호 공급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전국적으로 민간 200만 호, 공공주택으로 해서 한 50만 호 해가지고 본인 임기 내에 이제 250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라는 약속을 진작에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 들어보셨어요. 내용도 한번 살펴보셨는데 이재명 후보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지점이 어디다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까? 일단은 양도세나 취득세 부분에 세부적인 내용은 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큰 방향에서는 뭐 동일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양도세는 윤석열 후보 같은 2년간 유예라고 했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현재 상태를 2년간 미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시가도 이재명 후보는 2021년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그냥 유지하자는데 윤석열 후보는 1년 전으로 돌리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면에서는 좀 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1년을 단계적 일시적 유예하는데 6개월 뭐 이렇게 또 나눴습니다. 9개월, 12개월로 나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현 정부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알기로는 일단 현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세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았죠. 시장은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수요만 이제 됐어 이 정도면 충분히 하니까 시장은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는갑다 하면서 계속 이제 사자하는 열풍이 부르고 영끌이 나오면서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집권하자마자 지금 아주 부동산 정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속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규모 공급 투자를 골간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이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여당과 제1야당 정책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를 차례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주택으로 공공주택 20%를 실현하겠습니다. 집 없는 시민의 44% 중 절반은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주택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도시주택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정부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입자, 청년, 노년, 아동 양육 가구, 장애인 등 당사자 대표가 참여해서 서민의 눈높이에서 주택정책을 짜게 될 것입니다. 폭탄 공급 계획 말고는 그래서 지금 용적률 완화하고 또 층고 높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많이 짓겠다. 이런 거 말고는 이 집 없는 서민이 어떻게 주거 안정을 이룰 건가에 대해서 계획을 내는 분들은 난 못 봤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기본주택 이야기하지만 그분은 공공 아파트를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는 말 이상이야가 아니에요.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했던 여러 규제 완화를 통해서 폭탄 공급을 하겠다. 그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는 길이 아닌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거의 국민의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뭐 그거 이외에 별다른 공급 대책 또 부동산 대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 여당은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기존 정책을 뒤집고 3개월짜리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보유세를 올해 기준으로 동결하고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의 절반을 내년 1월 내에 만들고 전기 수도 요금을 동결하는 등 일단 내년 3월 9일 대선 때까지만이라도 착한 척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다시 원래 계획대로 세금과 공공요금들을 올릴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달콤한 사탕 발림 정치인 포퓰리즘은 한마디로 사기입니다. 입에는 달겠지만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칩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런 사기 정치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심상정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